최종 점검 모의고사 2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부터 또 가볼게요. 독서실 총무인 소연이는 독서실의 시계가 4시간마다 6분씩 늦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오전 8시 정각에 시계를 맞춰 넣었다. 다음날 아침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역에 가야 하는 소연이는 오전 8시에 독서실에 나와야 하는데 그때 독서실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겠는가라는 거죠. 자, 오전 8시에 독서실을 나서야 하는데 그때 독서실의 시계는 몇 시냐?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8시 정각에 시계를 제대로 맞춰 놓고 다음 날 8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8시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24시간 후예요. 됐죠? 이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답을 보시게 되면은 답은 다 오전 7시 몇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8시에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8시에 나와야 되는데 시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시간마다 6분씩 늦어진다. 자,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24시간이면 36분 늦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36분 늦어지면 8시 정각의 시계는 7시 24분을 가리키고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땡땡 빵집에서 크루아상 60개, 소보로 52개, 단팥빵 48개를 똑같이 나누어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포장하려고 할 때 포장할 수 있는 상자의 최대 개수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상자마다 똑같은 개수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과 52와 48에 뭘 구해야 돼요? 48에 52와 48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죠. 15, 13, 12 두 개 이상 나눠져서 계속 가는 것은 최소 공배수고 최대 공약수는 더 이상 안 나눠지면 끝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4상자죠. 최대 4상자입니다. 최대. 물론 한 상자, 두 상자도 가능해요. 하지만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4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0, 1, 2, 3, 4가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A와 B는 이 중 3장의 카드를 뽑아 큰 숫자부터 나열하여 가장 큰 세 자리 숫자를 만든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 A가 0, 2, 3을 뽑았을 때 B가 이길 확률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B가 이길 확률은 얼마냐? 이게 그 언뜻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실수를 조금 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애초에 뭐라 그랬냐면 3장의 카드를 뽑아서 큰 숫자부터 나열하래요. 뽑기만 할 거예요. 근데 뽑는 것이 곧 나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0, 2, 3, 0, 2, 3을 뽑았잖아요. 그럼 사실은 0, 2, 3을 뽑았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 두 자릿수도 허용된다라고 한다면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320, 302, 230, 203, 023, 뭐 032 이렇게 맞죠? 총 6가지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뽑으면 무조건 큰 숫자로 나열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냥 뽑는 경우의 수와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겁니다. 왜? 무조건 뽑으면 큰 숫자로 나열할 거니까. 상황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뽑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B가 이겨야 돼요. 그럼 보세요. 0, 1, 2, 3, 4가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0, 1, 2, 3, 4 적혀 있고 이 중에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5, C, 3이죠. 맞죠? 5개 중에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맞죠?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경우가. 근데 문제에서는 A가 0, 2, 3을 뽑았을 때 B가 이길 확률을 구했으니까 B가 이기는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럼 B가 이기려면 뽑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4가 있어야 돼요. 4. 나머지 2개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건 뭐예요? 4C? 2죠. 남은 4개 중에 2개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왜? 4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3으로 시작하는 경우 중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뽑는 경우죠.
맞죠? 이렇게 뽑는 경우입니다. 물어볼 수 있죠. 아니 3이 4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4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10가지 중에 7가지가 있으니까 70%.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의외였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다음 4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9개의 숫자 1, 2, 3, 4, 5, 6, 7, 8, 9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할 때 각 자리의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닌 수를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 217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352는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일단은 217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2와 7을 더하면 9가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352가 만족되는 이유는 3하고 5, 5랑 2, 3이랑 2를 더해도 9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됐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예에서 보신 것처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는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요거는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여사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사건은 뭐겠어요, 그러면? 여사건은 일단은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닌 수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것을 만들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1부터 9까지의 수 9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죠. 9, 8, 7. 98에 72 곱하기 7이네요. 504죠. 맞죠? 504입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경우의 수는 두 수의 합이 9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1부터 9까지 중에 두 개의 합이 9가 되려면은 1, 8, 2, 7, 3, 6, 4, 5 이렇게 4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반드시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개를 선택했으면 나머지 7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맞죠? 그럼 총 몇 개를 뽑은 거예요? 2개 하나, 3개를 뽑은 겁니다. 3개 뽑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나열해야죠. 숫자니까. 그래서 뒤에 3팩토리얼을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4, 7, 6, 28 곱하기 6이네요. 168입니다. 그러면은 504에서 168을 빼야겠죠? 빼면은 336입니다. 336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3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보죠. 5번. 자, 5번은 거리가 30km인 A, B 지점 사이에 P 지점이 있다. A에서 P까지는 시속 3으로 P에서 B까지는 시속 4로 갔더니 총 9시간이 걸렸다. A 지점에서 P 지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등호를 만들어야 돼요. 식을 세울 때. 그러니까 등호를 만들려면 총 9시간이 걸렸대요. 시간의 합이 9시간이다. 시간의 합 이퀄 9다. 이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A에서 P 지점까지의 거리를 모르니까 X로 놓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는 Y라고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총이 30이니까 30-X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에서 P까지는 시속 3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는 시속 4로 갔어요. 3으로 갔을 때 걸린 시간, 4로 갔을 때 걸린 시간. 이거의 합이 9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양변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4x 90-3x 108 맞죠? 자, 여기서 x는 18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다음 넘어가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5% 설탕물 300g과 9% 설탕물을 섞어 7% 이상
8% 이하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 넣을 수 있는 9% 설탕물의 최소량과 최대량의 합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바로 판단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5%의 설탕물 300g하고 9%를 섞어서 7%에서 8% 사이인 설탕물을 만들어야 돼요. 됐죠? 자, 라고 했을 때 7% 설탕물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9% 설탕물의 양은 최대일까요? 최소일까요? 최소죠. 왜? 9%가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둘을 섞었을 때 비율이, 그러니까 농도가 낮아질 겁니다. 8%일 때가 최대예요. 맞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정의하자면 농도 공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00분의 15입니다. 5%니까. 몇 g인지 몰라요. 100분의 9% 곱하기 100을 했더니 7%가 되는 것과 8%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100을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은 1500 더하기 9x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7이다 라고 하면은 2100 더하기 7x 그 다음에 8이다 라고 하면은 2400 8x 이렇게 나오고요. 2x 600이니까 x는 300. 자, 넘어가니까 x는 900이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둘의 합 그랬으니까 300 더하기 900은 1200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인데 우리 시소 공식 쓸 수 있죠. 시소 공식.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소 공식은 일단은 5%가 여기 있고요. 여기 9%가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처음 7%가 된대요. 그럼 거리의 비가 2대2, 1대1이잖아요. 그러면 무게의 비도 1대1 나와야죠. 거리의 비와 무게의 비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 경우에는 x는 300이 되는 겁니다. 다음 5%와 9%가 있는데 둘을 섞어서 8%를 만들 거예요. 그럼 거리의 비가 3대 1이죠? 그럼 무게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3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는 900이 되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암산으로도 됩니다. 암산으로도. 됐죠? 자, 그래서 1200.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A 공장에는 구형기계와 신형기계가 있는데 구형기계 3대와 신형기계 5대를 가동했을 때 1시간에 4200개의 부품을 만들 수 있고 구형기계 5대와 신형기계 3대를 가동했을 때 1시간에 3000개의 부품을 만들 수 있다. 구형기계와 신형기계를 각각 한 대씩 가동했을 때 1시간에 만들 수 있는 부품의 개수는 이거는 미지수 2개씩 2개이기 때문에 그냥 연립하면 돼요. 구형 1시간 1시간에 X개 만들고 맞죠? 그 다음에 신형은 1시간에 Y개를 만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5Y 4200. 그 다음에 구형이 5개 신형이 3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8 x 플러스 y는 7200. 이러면 x 플러스 y는 900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가 얼마냐 y가 얼마냐가 아니라 더하면 얼마냐 이거니까 900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도 돼요? 이게 연립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3배에서 빼면 뭐 2y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y가 아니라 x 플러스 y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넘어가서 8번 가보겠습니다. 8번은 정대리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박주임보다 20%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프로젝트 A를 진행하는데 박주임 혼자 할 경우에는 10일이 소요된다면 이 프로젝트를 정대리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랬습니다. 정대리는 박주임보다 20%를 아낄 수 있대요. 박주임이 혼자 하면 10일 걸린대요.
그러면은 정대리는 시간을 아꼈다 20%. 10일이 8일이 돼야죠. 8일. 그렇기 때문에 정대리는 8일이 걸리고 박주임은 10일이 걸려요. 8일. 그 다음에 박주임은 10일. 요거를 하루당으로 환산하면 8분의 1. 10분의 1입니다. 맞죠?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했다고요. 얼마를 해야 이렇게 되느냐. 그럼 8분의 1과 10분의 1은 40분의 5, 40분의 4니까 40분의 9예요. x는 9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했을 때는 9분의 4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8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푸는 팁이 있어요. 빠르게 푸는 팁. 근데 이것도 원리를 제가 현장에서 한다 그러면 원리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있다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박주임이 1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정대리가 8일이 걸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단위 시간당 일의 양,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8이잖아요. 그러면은 일한 시간의 비가 10대 8, 5대 4인 거고 5대 4. 그러면은 일한 시간 말고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의 비는 4대 5예요. 4대 5. 이렇게 돼요. 됐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둘이 곱해 볼게요. 40이죠? 40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원리까지 보시면 좀 어렵지만 자 얘는 10이고 얘는 8이에요. 근데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의 비는 반비례니까 5대 4면 4대 5라고요.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4씩이라고 얘는 5씩이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4씩이라면 얘는 총 얼마 일하겠어요? 40을 일하겠죠. 얘 5씩이라면 얼마 일하겠어요? 총. 됐죠? 이렇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10과 8의 최소 공배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은 4씩이라고 정은 5씩이란다. 그냥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4 더하기 5 x 40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죠? 100% 풀립니다. 이렇게 100% 풀리기 때문에 요걸 이제 팁으로 많이 가져가시는데 왜 그런지까지 아시면 더 좋습니다. 아시면 그러니까 매우 빨리 풀이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저것만 아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분기별 경제활동 및 지출에 대한 증감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년 전분기 대비, 2022년 전년 동분기 대비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2022년에 전분기, 2022년에 전년 동기 이러면 그 2022년 전년 동기 대비 밑에 있는 게 2021년 1분기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분기라도 했으면 2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뭐 GDP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분기 대비가 있으니까 되게 혼재가 돼 있네요. 이 내용이.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경제활동, 지출, 수출, 수입, GNI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은 4가지 항목으로 또 나뉘고 지출은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2가지로 또 나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1번 경제활동 항목 4가지가 있습니다.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자, 모두 상승했다. 자, 어디 보자.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상승했죠. 아니 이거 2.9에서 2.8로 간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2.9% 증가하고 2.8%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음수가 없기 때문에. 맞죠? 단순한 겁니다. 그다음 2번 전년 동기 대비 지출 항목의 증감률은 모두 상승했다. 지출 항목 다 플러스잖아요. 그죠? 다 플러스입니다. 3번 전분기 대비 수출과 수입의 증감률이 모두 감소한 분기에는 국민소득
총소득 GNI의 증감률도 감소했다. 자, 둘 다 감소한 게 2022년 2분기,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겁니다. GNI도 감소했네요. 그 다음에 4분기도 그렇고요. 3번도 맞고요. 4번 수입의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자, 모두 플러스니까요. 단순하네요. 어렵게 보였는데. 5번 건설업의 증감률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분기에는 국내 총생산 GDP 요것도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전분기 대비 그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감소한 게 2분기, 4분기예요. 4분기는 GDP 때 감소했지만 2분기는 감소 안 했습니다. 맞죠? 단순했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시도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나와 있고요. 서울특별시부터 제주까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위가 명이에요. 명이라는 거는 양, 실수의 단위거든요. 근데 제목을 보시게 되면 시도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예요.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 명당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그럼 이거는 아동수. 그다음에 안전사고 사망자. 안전사고 사망자 수.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만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요거는 단위가 명으로 돼 있지만 비율이에요. 비율 단위인 거예요. 비율 단위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비율끼리 증감, 대소, 합차 이런 것들 따지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걸 실수화시키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얘가 어쩌고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울산광역시의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수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6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자, 울산광역시가 7.2였는데 2021년에 2.3이 됩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7.2에서 2.3이 됐으니까 7.2분의 4.9죠.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맞죠? 72분의 49. 요거 곱하기 100만큼 감소한 거고 이게 60%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죠? 60% 넘는다? 넘죠. 왜 넘냐면 70분의 49. 둘 중 어떤 게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얘가 얼마예요? 70%예요. 그거보다 조금 작죠. 60%는 넘는 거죠. 해보시면 68% 정도 됩니다. 다음 2번. 2020년과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추이가 경상남도와 동일한 시도가 세 곳이다. 자, 요거는 확인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확인이에요. 물론 이제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19년부터 보셔야 됩니다. 19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세 곳, 대전, 세종, 강원 찾으시면 나옵니다. 다음 3번. 2020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6.0을 넘는 시도가 존재한다. 자, 제주 있네요. 확인이었네요. 3번도 맞고. 4번. 부산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광주광역시보다 높다. 자, 확인하면 나옵니다. 다음 답은 4번이에요. 낮아요. 높다가 아니라 낮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요. 5번 2019년 전라남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인천광역시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보다 10% 이상 많다. 자, 일단은 비율끼리 비교하라는 거거든요. 비율끼리 비교해도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3.9. 그 다음에 2021년에 인천광역시 3.4. 3.9와 3.4예요. 그죠? 3.9. 3.4. 얼마나 많아요? 0.5가 많죠? 10%가 뭐예요? 그죠? 10%면 0.34인데 10% 거의 1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다. 답은 4번이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다가
괜히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어떤 거 넣고 싶냐? 6번. 6번. 뭐라고 넣고 싶냐면 지금 답은 일단 4번이 되니까 6번 선택지는 맞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서울의 아동 수가 매년 같다면 넣어주세요. 서울의 아동 수가 매년 같다면 2020년과 2021년에 2021년에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같다. 자, 얘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 결과가 똑같죠. 그럼 당연히 얘가 똑같아야죠. 근데 문제에서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면 서울이 2020년에 2.0, 2021년에 2.0 이라 하더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같다, 다르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모가 똑같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분자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다음은 남미, 인도, 중동, 중국, 중동 지역의 2030년 부문별 석유 수요의 2010년 대비 증감 규모를 예측한 자료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지역을 발견하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매칭형입니다. 매칭형. 매칭형은 확실한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지 소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조건이라는 것은 얘는 얘다라고 정확하게 지명, 지적 가리키는 거. 그죠?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가 나와 있고 순서대로 교통, 산업, 가정 서비스 부분, 전력 생산 부분. 눈에 띄는 것은 D가 전력 생산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것만 좀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편의상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형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얘는 얘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지들을 막 소거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기억 보세요. 인도와 중동은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2030년 전체 석유 수요의 2010년 대비 증가 규모는 동일하대요. 그러면은 기억을 통해서 인도와 중동이 어디에 있다 정도는 추려집니다. 근데 인도와 중동이 만약에 어딘지가 추려지면 굉장히 좁혀지긴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좀 굉장히 좁혀지는 상태입니다. 니은 2030년 전체 석유 수요의 2010년 대비 증가 규모 가장 큰 것은 중국이다. 자, 중국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중국을. 맞죠? 중국을. 왜냐하면 2030년 전체 석유 수요의 2010년 대비 증가 규모라고 했으니까 증가량이거든요. 증가량. 증가량이 가장 큰 게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은 1, 2, 3번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자, 디귿을 보세요. 2030년 전력 생산 부문 석유 수요의 2010년 대비 규모가 감소하는 지역은 남미다. 이러면 남미가 아까 제가 특징으로 잡았던 D예요. D. 이러면 지워집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억은 인도하고 중동이 뭐 아니면 뭐다인데 1번하고 2번이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매칭형의 문제들은 문제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다 이용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안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와 중동만 찾으면 돼요. 자, 리을에서 2030년 교통부문 석유 수요의 2010년 대비 증가 규모가 해당 지역의 전체 석유 수요 증가 규모의 50%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부문이 50%인 게 B네요. 자, C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10 대비 맞죠? 교통부문 석유 수요의 120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C네요. C. 됐습니다. C네요. 제가 50으로 봐가지고 C입니다. C. 그러면은 1번이 답이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기억은 확인 안 했죠.
자, 말씀드리지만 매칭형은 뭐라고요? 확실한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지 소거고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다 이용하기 전에 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자꾸 이게 처음부터 행하면 시간 낭비가 돼요. 시간 낭비. 매칭형은 오히려 자료 해석, 이 도표 분석 쪽에서는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니까 꼭 그렇게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회 모의고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